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오후 9시 44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현재 3만 달러 위 다시 회복을 해준 상태이고, 어저께 잠깐 좀 3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잘 말아 올리면서 추가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요 더블탑 구간 자체를 요 구간을 뚫냐 의 여부를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2150달러 말씀드렸던 부분 쪽 같이 보시면 좋고, 이제 돌파해준다 라고 하면 알트코인 또 다시 한번 랠리 조금 추가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을 지금 요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제 거 같은데, 하여튼 이제 올라왔으면서 다시 이 노란 선, 이거 첫 번째 거 비트코인, 두 번째 거 이더리움 차트인데, 요 노란 선 위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안착을 해줘야 되고, 왜냐면 지금 이 3만 요 선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자 지지인 구간이기 때문에 위에 있어야 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여기를 다시 바닥 구간으로 잡고 다시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또 이렇게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유용해요, 차트가. 그래서 뭐 매크로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차트로 더 영향을 미치는 구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4월 달에는 또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트, 그리고 지금 이 상승을 올라온 구간 자체가 지금 또 차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랑 맞물리죠. 그래서 좀 요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 4월 말고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슈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거의 뭐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내지는 이제 뭐 동결, 근데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당분간 동결하겠다라는 거는 또 추가적인, 그러니까 단기로서 추가적인 악재가 좀 해소가 되는 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당분간 비트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랠리를 조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렵네요. 그래서 일단 비트 자체 구간으로 보시면은 5월이 이제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추가 하락이라든지 뭐 조정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하반기 지나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지금 가지고 이제 수익 난 것들은 어느 정도 이쪽 계속 하시면서 이제 대응을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저번 영상이 언제죠?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목이 또 다 괜찮아졌어요, 거의. 그래서 좀 괜찮은데, 와, 이게 목이 낫고 나니까 또 막 몸살이 와가지고 오늘 좀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제는 좀 쉬었고요. 어쨌든 목요일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영상 사실상 제가 올려놓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대놓고 약간 아비트럼 사라 이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비트럼이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딱 뭔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올리긴 했지만, 뭔가 그렇게 영상을 찍었을 때 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도 또 폭풍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반성을 했고, 그리고 아비트럼 말고 아이디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 아이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런치패드 쪽 같이 눈여겨보셔라 라고 약간 겹팔기 했었는데 좀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스페이스 아이디도 확실히 시총이 낮아가지고 좀 팍팍팍팍 오르더라고요. 그에 비해 아비트럼은 시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아비트럼 쪽 계열 시총 뭐 레디언트라든지 라디언트라든지 이런 친구들 많이 올랐었고, 하여튼 이더리움과 좀 관련된 애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뭐 1900에서 거의 10%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줬었죠. 이런 좀 사이드에 있는 레이어 1 그리고 뭐 내지는 옵티미즘 같은 좀 비교적 그나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애들보다는 요 애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시장의 어떤 그런 강세론적인 느낌은 요런 애들이 더 강했다. 그래서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클에 있는 게 거의 약간 좀 먹다 버린, 이미 엄청나게 찍고 내려온 애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들을 굳이 이제 타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락 지나고 나서 새로 상장된 뭐 아비트럼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위주로 요 며칠 요 단기로는 보시기 좋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번에 1월, 2월 요때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최근에 상승을 했던 얘들 좀 차치하고 그쵸.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 TVL 쪽 보시면은 굉장히 낮아요. 근데 시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비트럼이랑 거의 동급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비트럼이 엄청 올라와가지고 이제 앱토스 발밑 딱 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시총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많은 게, 왜냐면 TVL로만 따지면 앱토스 내 뭐 DAB라든지 이런 활성화수 그런 거 따지면은 그냥 TVL로 봅시다. TVL로 보시면은 엄청 낮거든요. 그러니까 6,300만 달러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비트럼 요 디파일 아마 좀 수치가 애매해가지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7빌리언 아까랑 비교하면 거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뭐 시총이 낮고, 물론 이게 레이어 1이고 레이어 2고 이거는 플랫폼 코인이고 뭐 요거는 레이어 2라서 좀 다른 뭐 비교의 그런 공통점이 좀 덜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비트럼이 앱토스보다는 시총이 높아야 된다라고 좀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가치 평가를 받는 구간이 지금 좀 최근에 온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 목이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아비트럼이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막 더 상승을 한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우선시 되는 그런 지표로서 추가 변동에 좀 그런 상황을 같이 보면서 대응하셔야겠죠. 충분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로 진짜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고래들도 어느 정도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고 손바뀜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 자금의 힘이 더 크다면 상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요 며칠 또 되게 핫했던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 커뮤니티보다는 해외 쪽 에서 좀 많이 찾고 있는데, 뭐냐면 밈코인이에요. 밈코인인데요. 요 페페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페 하면 요 개구리 다들 초록 개구리 아시죠? 근데 요거를 보통 이제 해외 애들이 많이 되게 좀 밈화 시켜서 막 이렇게 사용하곤 하는데, 요게 페페라고 해요. 요 개구리가. 그래서 요 페페 코인이 나왔는데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켓캡이 좀 낮아요. 3,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저점이 굉장히 낮아서 저점에 뭐 한 몇십만원만 샀어도 뭐 지금 1억 뭐 이렇게 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볼까요? 차트가 지금 요게 며칠 안 되긴 했는데 요 차트가 어제 것까지밖에 없네요. 보시면은
여기로 볼게요. 페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페페 코인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좀 많은 이들의 포모를 제2의 시바이누 아니냐, 뭐 이런 포모를 불러일으켰고, 지금이 요 사토시가 너무 많아서 뒤에 단위로만 보세요. 928이거든요 928 928. 근데 요게 불과 3일 전 3일 전에 보시면은 지금 928이었잖아요 근데 요 3일 전 뭐 초반에 사긴 좀 그런 몇 시간 지나고 샀다라고 치면은 20 40 60 100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치가. 그래서 20에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거의 이제 몇 배야? 45배인가요? 맞죠? 와우. 3일 만에. 그리고 뭐 40에 샀다라고 하면은 뭐 20배. 100 언더에 샀어도 뭐 10배는 가는 좀 그런 상승률을 너무 강렬하게 보여줘서 지금 시장이 좀 이성을 살짝 놓고 있다. 비트의 최근 폭등, 그리고 뭐 이도도 많이 올랐고 알트도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민코인 같은 경우도 섹션별로 나뉘어서 같이 올라가죠. 이럴 때는 분위기 탈 땐 또 같이 타기 때문에 이게 좀 상승이 있었고, 페페 말고도 이제 아비트럼 쪽에서 에어드롭 해주는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아비 AI 도지라는 토큰이죠. 여러분 에어드롭 받으셨나요? 아비트럼 에어드롭 받으신 분들은 뭐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상장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 비교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맞나요? 아비도지 AI.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네요. 아비도지 AI. 그래서 티커는 AI 도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보시면은 물론 요건 에어드랍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에어드랍 물량 받은 걸로 뭐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요것도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래서 상장 직후가 거의 뭐 한 70, 80, 100 이러는데 지금 뭐 1600 요 정도 하니까 요것도 거의 뭐 20배 정도 오른 수치로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밈코인들도 좀 이렇게 꿈틀꿈틀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보시면은 밈코인이, 그러니까 어떤 좀 단기 불장, 단기 반등장에서 밈코인이 꿈틀거린다는 거는 좀 그 해당 단기 사이클로서의 좀 고점에 다다랐을 확률도 분명히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더 불장 끝나기 전에 밈코인 막 오르고 막 또 끝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밈코인들이 오르는 것 또한 좀 위기 지표로서 참고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밈코인 또 재미있는 이슈가 있었고요. 요거 홍콩, 최근에 홍콩에서 계속 이슈가 많이 있죠. 홍콩 쪽 좋은 이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이제 웹3 페스티벌 있었죠. 그래서 중국 관련 빌드업 해가지고 호스트가 완샹 블록체인입니다. 완샹, 여기가 좀 예전부터 블록체인 관심 많이 가지는 회사, 돈 많은 회사 좀 유명했어요. 그래서 완샹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핫했던 게 홍콩 내러티브랑 겹쳐졌던 넷플릭스 아니죠. 컴플럭스 CFX 토큰이 있었고요. 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요 며칠 장세에서는 지금 좀 축적 기간으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컴플럭스는 개인적으로 좀 모아가고 싶은 좀 그런 코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됐을 때 좀 포텐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컴플럭스 재단에서 좀 나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트렌드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최우선으로 다루고 그렇게 맞춰서 투자를 하지만,
플러스 알파로 가치 투자 쪽으로도 같이 보거든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볼 때 사실 가치보다는 그 프로젝트가 뭔가 하는 방향성, 뭔가 하는 게 되게 똑똑하게 잘 한다. 쟤네 좀 잘 되겠다. 이런 게 느껴지면은 좀 긍정적인 뷰를 붙여주는데, 컴플럭스가 좀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요거를 뭐 지금 사가지고 뭐 25년 요때까지 뭐 들고 간다, 이러기에는 이제 유통 물량이 좀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마켓캡 예전에 보기 되게 편했는데, 마켓캡 전체 마켓캡 보시면요, 21년 전고점 당시에 1빌리언이었거든요, 마켓캡이. 근데 지금이 1빌리언이요. 그때랑 똑같아요. 근데 요 코인 단가는요, 그때에 비해서 거의 네토막 정도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켓캡이 똑같은데 요 토큰 단가가 네토막이 났다는 거는 발행량이 그만큼 4배로 증가했다는 거겠죠. 4배 정도, 약 4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시총 계산해보면은 대략 4니까 28, 7억 개 정도 있었겠네요. 7억 개 정도였는데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딱 2년 정도 됐네요. 딱 2년 만에 지금 거의 유통량이 4배, 그러니까 21억 개가 플러스 400, 플러스 300%, 플러스 400%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요 유통량으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전체 시총은 계속해서 올라올지 모르지만 요 단가 자체는 계속해서 좀 내려갈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재단 측이라든지 뭐 얘네 뭐 개발사 쪽에서는 시총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지네 시총이 곧 가치니까, 토큰도 뭐 그거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총보다는 토큰 단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발행량, 유통량,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마켓캡도 좀 비례를 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좀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마켓캡이 막 비례해서 이 단가가 늘어나는 것보다 좀 심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 체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컴플럭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비트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재단 거버넌스 투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포절 거절되고 나서 애들이 막무가내로 가려다가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투표를 올렸던 게 7억 개를 가지고 이제 4년 동안 베스팅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찬성이 돼서 그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재단 팀 물량 별개 7억 개고, 또 수많은 물량들이 이제 2년, 뭐 대략적으로 이제 2년 뒤 불장이라고 하면은 계속해 전제는 2년 뒤 불장인 거예요. 물론 뭐 지금 당장 불장이 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요 유통량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최근에 계속 유통량을 강조드린 이유가 4년 전 사이클 때만 해도 유통량 이슈가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이렇게 변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문제점이 이 유통량 조절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이후에 좀 유행처럼 번진 게, 이렇게 그 풀을 갖다가 리저브를 갖다가 엄청 크게 세팅을 해놓고 이제 현재 유통량을 좀 줄여놔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리저브를 계속해서 나누는 형태로 투자 받고 또 팔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한 시점에 이제 요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서 좀 호구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중요하다. 특히나 요즘 나온 코인들이 대충 서플라이를 좀 100억 개 정도로 잡는 게 또 유행인 것 같아요. 수위 같은 경우도 100억 개죠 지금. 그리고 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슈는 아니고 요 분석가인데요. 요 마일스라는 얘인데, 얘가 저번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얘가 제가 봤을 때
트위터리언 중에서 분석하는 방식이나 좀 그런 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좀 괜찮다 싶어서 몇 번 소개를 드리는데 뭔가 제 자랑 같네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분석이었냐면은 한국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최근에 이게 어저께인가 트윗에 알려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앱토스랑 아비트럼이 그 옌데 코리안 뭐야 한국 쪽 크립토 마켓 밸류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쪽에서 지금 완전 막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22년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고 22년 작년 불장이었죠. 근데 이제 마일스가 좀 간과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 김치 시장은 원래 한번 물면 대폭발이었죠. 계속해서. 그래서 최근에 업비트 물량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했을 때 최근에 아비트럼의 상승이 그러했다. 크립토 시장을 좀 알트코인 몇 가지를 주도했던 게 업비트다. 그리고 그게 가장 좀 핵심적인 프로젝트였던 거는 앱토스였다. 정확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들이 이제 분석들이 좀 해외에도 퍼지면은 확실히 업비트 시장을 또 주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편하잖아요.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직접 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애들도 업비트를 많이 좀 보기 시작했다. 그 포인트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의 가치 상장이 돼서 거래량 폭발하고 차트 좋고 신생 사이클 코인 이런 게 다 겹치고 VC 좋고 전망 좋고 너무 다 괜찮은 코인이다 이런 데를 나온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업비트 빨 믿고 좀 가셔도 된다. 실제 업비트에 있는 애들 수급이 훨씬 좋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좀 이런 분석들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슬슬 공유되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중국 요거 뭐라 해야 될까? 중국 인플루언서인가요? 얘도 방금 이제 마일스가 썼던 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요즘 홍콩 시장 열리고 막 중국 이슈 계속 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쪽 커뮤니티도 파고 있어요.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쪽 커뮤니티에도 생각보다 가치 투자로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좀 좋은 글, 뷰, 뭐 시장 트렌드 이런 거 읊어주는 채널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좀 놀래서 많이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 이제 불장이 왔을 때 뭐 이쪽 커뮤니티라든지 프로젝트들을 좀 빠르게 접하기 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좀 하기 힘들다 하시면 제 거 그냥 트위터 저거 구독하기? 뭐라 그러죠? 팔로우 눌러서 제가 이제 그 막 좋아요 이런 거 누르거든요. 이런 그 괜찮은 글들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위 상장 이슈가 있었죠. 요거를 텔레그램에 짤막하게 올려드렸었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세 가지 거래소에 가죠. 바이비트, OKX, 쿠코인, 스포트라이트, 뭐 점프스타트, 뭐 바이비트 스타터인가요? 그렇게 세 개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좀 수위 관련된 이슈가 뭐냐면 수위를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에어드랍 뿌리지 않고 뭔가 이런 식으로 거래소 통해서 토큰 세일 하는 게 되게 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얘네 재단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 FTX 이슈 터졌던 부분 메꿀 수 있어서 좋고 우리도 엄청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물량을 갖다가 그래서 비싸게 사도 0.1달러인데 0.1달러면 사실 진짜 거저주는 거거든요. 거의 FTX 알라메다 걔네가 FTX 벤처스가 0.1 몇에 샀었잖아요. 거의 그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리드 투자에다가 막 시드 투자 막 이런 거 다 해서도 0.1 몇 해주는데, 우리도 그 가격에 좀씩이랬지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보는데, 물론 추첨이긴 합니다. 뭐 조건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의 이제 반응은 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니네 막 저기 뭐야 거버넌스 이용해주고 뎁 써주고 막 우리 테스트 다 해주고 했는데 에어드랍을 안 준다고 막 이러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막 다 수위 스캠 하면서 막 와가지고 막 이게 다 달아요. 엄청나게 이제 트롤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커뮤니티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봐요. 수위가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본인들만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나름 깔끔하게 빠르게 진행했고 다 메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수위 디코 보면은 그 퍼시 채널 가면은 막 중국인들 엄청 도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진짜 막 매크로 돌려가면서 하는데, 그런 거 그냥 그런 애들한테 에어드랍 그렇게 뿌릴 바에는 확실하게 좀 이렇게 걸러서 주는 게 추후 어떤 가격 상승 모멘텀에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악플 다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뽐거지랄까? 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이트 이렇게 욕을 좀 많이 먹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욕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막 뭐 이슈가 많다, 논란이 터진다 했을 때 좀 가격적으로는 오히려 막 잘 됐던, 잘 나가고 했던 좀 그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욕이 엄청 날렸어요. 막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가격 시총 보시면은 다른 자산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금에 비교하면 아직 뭐 한 멀었어요. 20토막 20토막인데 금 전체 시총이 5%네요 5%인데도 요 정도도 엄청 빨리 따라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상 비트가 전고점이었을 때는 금 시총의 10% 정도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크긴 하다. 그쵸? 하여튼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좀 믿으면서 투자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뭐 메이저 뭐 알트코인 뭐 이런 애들도 같이 좀 챙겨 가시면서 비트코인 개수를 좀 늘린다라는 목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 했나요?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좀 기네요. 좀 오랜만에 길게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뭐냐면은 희망회로예요. 시장이 또 좋아지기도 했고 지금 했고, 그리고 뭐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좀 출시가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앱토스라든지 아비트럼 최근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강렬했던 그런 친구들에만 잘만 탔어도 엄청나게 좀 이득을 많이 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또 일부는 뭐 계속해서 1년 넘는 어떤 공포에 시달려서 좀 구김살이 생겨가지고 투자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두려워서 그런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냐면, 지금 알트코인 기준으로 볼게요. 알트코인 기준으로 솔라나가 전 고점 마켓캡이요 80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봅시다. 요 앞에가 지금 이게 9잖아요. 9. 근데 이제 80이면 800으로 할까요? 98입니다 지금. 근데 800이면은 거의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전고점 대비.
그리고 아발란체가 300이에요. 300, 30빌리언. 근데 지금은 7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낮고 그나마도 반등을 되게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얘네가 지금.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2 밖에 안 되죠. 그 루나 망했지만 루나 같은 경우는 루나가 얼마였지? 40이었나? 4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40빌리언. 맞네요. 물론 루나는 좀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11월에 무너지고 거의 랠리가 한 5살 이후에 4~5살 이후에 오히려 전고점이 찍히는 좀 그런 현상이 있었죠. 루나 생태계가 어떻게 보면 좀 다단계 형식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지금 2예요. 2.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앱토스라든지 아비트럼이 재작년 불장 한가운데 있었고 지금과 같은 퍼포먼스와 어떤 관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요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80 그러니까 솔라나 80, 루나 40, 아발란체 3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 키 맞춤만 해도 앱토스도 만약에 30빌리언 가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몇 배입니까? 30 나누기 2.5 하면은 2.3 할게요. 좀 정확하게 13배 13배가 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갭이 그러면은 이게 단가가 160달러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불장 완전 왔고 막 저번과 같은 그 불장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똑같죠. 시총 비슷하니까 13배 똑같이 간다라고 하면은 1.77 23달러 아비트럼 23달러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렇게까지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막 올라가지고 또 사이클 오고 막 난리 부르스치고 하면은 앱토스, 아비트럼 이런 애들은 생리 주기가 아직도 애기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 충분히 좋은 그런 가격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게 지금 해봤자 비교군이 비트 6만 달러 그리고 수준이 한 아발란체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트가 10만 달러 10만 달러 찍고 뭐 기준 자체가 더 높아져서 막 훨씬 다 간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으로도 가치가 되겠죠,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신규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신뢰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지금 막 뭐 몇 년치 투자할 거 사라 라는 건 아닙니다. 발행량 때문에라도. 그래서 그때 가서 분명히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올 거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도, 그리고 기회를 뭐 잘 잡으셨던 분들도 여전히 지금 먹은 거 이상의 곱절의 기회는 찬스는 분명히 또 온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요, 그때 당시 전고점 기준으로 10빌리언? 11인가? 한 11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레이튼도 거의 11빌리언이면 어느 수준이냐면 지금 얘가 1이잖아요, 그죠? 클레이튼이 그때 당시만 하면은 거의 뭐 시총 10위권이네요. 그렇게 높았다, 그렇게 시장이 컸었다. 라인링크 지금 얼마죠? 이거가 지금 얘는 빌리언도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빌리언 카카오 클레이 기준으로 김치코인 넘버 원이었을 때 10빌리언이면은 1빌리언인가요? 왜 이렇게 커 보이지? 10빌리언 맞을 건디? 그죠? 네, 맞네요. 10빌리언 맞고요. 제가 순간 너무 큰가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라인링크 같은 경우가 지금 10빌리언인데 지금 3이죠. 3. 그러면은 10빌리언 기준으로 30배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1300달러. 그러니까 이 말이죠. 라인링크가 재작년에 클레이튼 시총으로 불장이 와서 간다라고 하면은 라인링크의 단가는
$1300가 된다. 요런 말씀입니다. 요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앱토스, 아비트럼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진짜 기회는 많다. 그래서 진짜로 좋은 코인을 찾아서 투자해서 넥스트, 솔루나, 아발란체, 뭐 클레이튼 이런 애를 찾아가지고 투자만 잘 해두시면은 진짜로 부자 될 기회는 열려있기 때문에 너무 막 쫄지 않으셔도 되고,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좀 길게 보셔도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수위가 상장 발표의 기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게. 그래서 단지 토큰 세일 이슈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큰 세일하고 상장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상장 이슈가 있을 때쯤에 유통량 관련해서 좀 오피셜하게 내용이 나올 테니까, 쿠코인에는 5억 개라고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오피셜하게 나올 테니까 그거 보고 그때 봐서 분위기 장 그대로 좋다라고 하면 수위 한 번 더 트렌드 매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트럼이 이제 저희 첫 번째 그 열차 뿜뿜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수익이 생각보다 크게 나진 않았기 때문에 수익 쪽으로도 한번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비트럼 같은 얘들은 이렇게 물리시더라고 하더라도 장이 좋으면 금방 이렇게 밸류를, 적정 밸류를 찾아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믿고 가보자 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저는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녕.